이번 시간에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을 얻는 거죠.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 얻는 거죠. 그럴 때 그 물건에서 내가 예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걸 우리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라에 투자해 가지고 그 10% 정도가 예상이 됐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의 10%를 빌라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10%라도 이걸 나중에 투자한 후에 결과로서 10%가 나왔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뭐라고 하고 기대, 그 다음에 결과로 나왔을 때는 실현 수익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럴 때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건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예상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이라고도 하고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내가 예상을 10%라고 할 때 이 10%는 이제 확률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기대 수익률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빌라에 투자를 해갖고 10%를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죠. 그 나간다는 개념에서 이 비용 개념으로 나온 용어가 요구 수익률 그럽니다. 말로는 수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비용이죠. 왜냐하면은 나가기 때문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10%라는 수익이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나간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나가는 거냐? 투자자 입장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요구는 찾아내게 되고 그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빌라에다 투자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 그러면 포기한 비용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기한 만큼을 다른 데서 포기한 만큼을 빌라에서 얻어야 되겠다 해갖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수익률 이런 말이에요. 이 지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 대상에서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 이만큼은 요구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최소한의 숫자는 아까 포기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포기한 만큼을 얻고자 원하는 걸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3개를 더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찾아낸다는 거. 다시요.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구는 뭐라고 하자? 무할인. 여기서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은 뭘 말한다? 은행 이자. 예. 여기다가 할증률, 더 받는 돈을 우리가 할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은 인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을 더 얻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10%를 예상을 했는데 인플레가 2%가 있다고 한다면은 12%를 벌어야 10%만큼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앞으로 요구 수익률 그러면 3개를 더한다는 것 뭐라고 한다? 무할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인데, 자 여기서 다음에 하겠지만 위험이라는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을 말합니다.
다시요. 위험을 뭐라고 한다? 변동 가능성이에요. 강조를 합니다. 위험이라는 걸 손해봤다, 이익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를 예상을 하고 빌라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만약에 18%가 생겼다면은 이 결과는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죠. 내가 10을 예상하고 내가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1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위험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10을 예상했는데 결과가 10이 안 나온 것을 위험이라고 한다. 자, 위험이라는 개념 변동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때 만약에 요즘에 2% 준다고 예금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1년 지난 다음에 2%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뭐라고 한다? 은행 이자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만 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은 시간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시간만 가면 준다 해서 시간 가치고요. 이걸 다르게는 국공채 수익률로도 나타납니다. 국채 그럼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공채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빌리는 건데 이거는 빌린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이 망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무위험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시간만 가면 주는 거고 부동산은 얼마 벌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변동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대가라고도 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P라고 합니다. 이 P를 우리는 할증률이라고 시험에 나오고 그만큼을 더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얼만큼을 더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할증률은 그러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위험률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국가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나라마다 다르다 무위험률은. 그래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서 요구 수익률은 여기 은행 이자에 해당되는 무위험률에다가 그보다 더 받는 할증률을 더해서 만약에 인플레가 있다면 인플레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만약에 무위험률이 올라간다면은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하게 한다, 증가시킨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더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구 수익률의 용어, 요구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내용은 무할인이다.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인데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고 할증률은 더 받는 돈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